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법률가시니까 네. 더 이제 분석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딱 듣자마자 왜 8대0 인용이다 이런 생각. 이제 법률가니까 법률적인 분석을 원하시겠지만 우리가 네. 법률적으로는 이게 무조건 탄핵이라는 걸 알지만 법률적으로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럼요. 너무 많이 발생하고 윤석열 있지 표현하고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생각은 그때는 하나도 안 들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까지 탄핵 선고를 할 때 수요일 날 이제 기일 지정을 하고 금요일에 탄핵 선고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날은 화요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화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화요일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오전에 화요일 오전에 이제 급히 선고 기일이 언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 없어도 인용이 가능한 것을 넘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구나. 임명이 되면 뭐가 너무나 복잡해진다. 변론 이제 재개를 해야 재개할 되고 수 있고. 변론 갱신을 한 절차가 또 필요하고 네. 그러면 한 2주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그렇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퇴임하고.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거나 네. 그렇게 될까봐 그 기일이 지나기 전에 재빨리 먼저 이 기일을 발표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저쪽에서는 뭐 네. 4대4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월 4일이기 때문에 4대4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4대4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까지 4대4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5대3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5대3으로 선고를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사건에서 네.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서 나머지 3명에 따라서 네. 사건의 향방이 움직일 거라면 결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5대3이라면 선고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불안해했었고 네. 저쪽에서는 아싸 5대3 기각이다 이러면서 빨리 선고해라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선고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선 당황을 하면서 그러면 4대4 기각이다 이렇게 갑자기 간 거예요. 그 말밖에 할 게 없다. 할게 없죠. 4대4밖에 없다. 네. 그 사람들 했죠. 그런데 4명 누가 기각을 하겠습니까? 4명이 안 나와요 도저히. 저희. 그리고 예. 4대4 가설에 따르더라도 문영배 재판관은 분명히 그 찬성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 또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그 기각이 될 걸 알면서도 선고 기일을 절대 잡지 못할 겁니다. 내 손으로 절대 기각시켜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판단을 절대 하지 못할 거고 차라리 헌재가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네.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고 기일이 잡히는 순간 이거는 인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인용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3월 다 보내고 4월까지 넘어온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맞습니다. 그나마 네, 네. 4월 첫째 주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까지 받고 네. 또 재보선 결과까지 보고 이게 나오게 되는 맞습니다. 것인데 네. 헌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여러모로 고심도 하고 여러 네. 상황들을 다 검토하고 하면서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4월 4일이라도 빨리 잡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대0 파면은 피할 수 없다. 네, 자, 근데 내일 11시라서 벌써부터 이제 경찰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이 화면 보실까요? 자, 안국역 앞의 모습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쪽에 뭐 시민분들 좀 있었어요. 네, 다닐 수가 있었는, 그러니까 도로에서 집회도 하고 뭐 그랬던 모습인데 이제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고 통제가 반경 100m까지 진공 상태라고 했다가 150m까지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100m
각급 재판, 그러니까 각급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100m까지는 실제로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100m로 했었는데 2017년도에 100m 잡았는데 그게 너무 방어가 힘들었던 겁니다. 아. 네, 이제 박근혜 탄핵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 이 100m 가지고는 방어가 좀 힘들어서 완충지대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m까지 지금 이제 늘린 상태고요. 네. 경찰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지금도 의료 비상이고 내일 공공실을 기해서 바로 가포 비상으로 비상이다. 전환이 됩니다. 예, 경찰이 이렇게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더라도 경찰 차도 좀 와 있고 저거는 차벽처럼 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차벽 폴리스 라인 뭐 이런 거 벽을 또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 맞습니다. 앞에, 네. 저쪽에, 저기 지금 펼쳐져 있는 펼쳐져 저게 있는 거 저게 차벽- 뭔가요? 차벽 트럭이라는 겁니다. 차벽 트럭. 네. 아. 제가 뭐 이렇게 사진 하나 네, 보냈는데요. 사진 한번 저희가 띄워볼까요?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렇게 이거네요. 운행 시에는 위에 그냥 이거네요, 트럭처럼 진짜 전개돼 있는 거. 네 트럭처럼 다니다가 네. 세워서 전개를 하면 저렇게 이제 차벽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차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게 차벽 트럭이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냥 길에서 보시는 기동대 버스 가지고 쫙 붙이는 거 네. 앞뒤로 연이어서 붙이는 그게 이제 차벽 보통 쓰는 차벽이고 저거 이제 차벽 트럭입니다. 아. 저 두 가지를 다 쓸 예정입니다. 네, 차벽 트럭까지 지금 네. 배치가 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차량이 총 200대 정도 200대. 활용이 될 예정. 버스만 160대. 예. 차벽 트럭. 저 차벽 트럭이 20대 동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동대가 한 200개 정도 동원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형사 지구대 직원까지 싹 동원이 되면 한 2만 명 정도가 네. 저 헌법재판소 인근에 다 깔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극우도의 준동 뭐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지 네. 대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력이 되는 것인지 장비가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찰에서도 네.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지난번 서부지법 테러 사태 때 네. 경찰이 예상을 하지 못해서 경찰관들도 꽤 많이 다쳤었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경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또 그 전에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이제 사진 찍어놨던 거 체증했던 것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0m가 아니라 이번에 150m까지 150m 로.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뭐 보수 진영에서 보면 뭐 국회로 쳐들어가자, 뭐 중국 대사관 점거하자, 뭐 이런 얘기 다 나오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네. 지금 중국 대사관이라든지 국회, 각급 법원, 공수처까지 지금 이제 공수처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다 이제 경호 경비를 다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자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경찰이 하고 있고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어디 쳐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내란 선동입니다. 아.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 예.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이 제대로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국헌문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쳐들어가서 우리 뭐 하자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내란 선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공중협박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 공중협박죄. 네, 어떤 이거는 겁니까? 뭐냐면 예.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이거든요. 우리 어디 가서 뭐 칼부림, 뭐 칼로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다 공중협박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 다 어떻게 해버리겠어라고 네, 얘기하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처벌하기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헌법기관이라면 뭐 무슨 내란 선동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KTX 역사에 가서 거기에서 뭐 아니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리겠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내란 선동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런 부분들을 또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인터넷에 저런 글 돌거나 하시면 바로 캡처를 해서 또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네. 여기에 합당한 또 처벌을 받도록 수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거. 네, 네. 예,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경찰 버스가 뭐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 맞습니다. 들어가서 그 몰고 가다가 탈취도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요. 지난번에. 네, 그런 일 그날 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네, 네 분이 사망을 했고 또 이제 버스 탈취하려는 시도도 있었었고 또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폭행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이제 네가 이제 편파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이런 판단이 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폭행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MBC를 비롯해서 소위 진보 언론들에 대한 경비도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네.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자, 이 이제 헌재 선고 내일 우리가 기다려 보고 지금 11시가 넘어서 12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23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내일 선고에 대해서 윤석열의 뭐 입장, 뭐 반응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지금 또 여러 가지 위원장님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오늘 갑자기 기습 사표를 쓸 거, 그러니까 하야를 하야 한다.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네.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아. 하야도 그다음에 또 뭐 김건희도 그렇고 어디서 점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본인은 기각이 될 거다 아니면 각하가 될 거다라고 믿고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옆에 제대로 된 참모가 있어야지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아니 지금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지금이라도 하야 선언하시고 하야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야 연금이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이야기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그런 참모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했다가는 경로하고 화내고 쫓아내고 그렇겠네요. 하니까 예. 옆에서는 아유 각하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나 하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야해서는 안 됩니다. 하야할 수도 없습니다. 음. 지금 하야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된 상황에서 사표를 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만은 국회법에 따르면 네.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는 공무원은 사표를 낼 수 없도록 그다음에 임명권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엄청 잘못해놓고 탄핵이 되면 공무단임권도 이제 제한이 되고 네. 앞으로 연금도 못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갑자기 사표를 내서 나 그냥 사표 수리되면 내가 그만둔 걸로 할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야를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표를 내면 사표가 수리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만은 대통령은 하야 절차가 없습니다. 네. 내가 마치 하야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